안녕하세요, 더스티노의 박쌤입니다. 네, 오늘 일단 뭐 오토바이 자체가 굉장히 임팩트가 강한 바이크를 타고 왔고, 시승 스케줄 1박 2일이었는데 날씨가 추워도 최대한 느껴보기 위해서 좀 많이 타봤어요. 저도 클래식 바이크를 좋아했고 할리도 오랫동안 탔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R18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죠. 오늘 주제는 뭐냐면은 BMW R18과 관련된 핵심적인 5가지를 간추려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R18이 BMW라는 이 대형 브랜드에서 나온 후발주자 모델이란 말이죠. 크루저로 예전에 이제 R1200C라고 나오긴 했어요. 007 시리즈에서도 피어스 브로스는 아마 타고 나왔을 거예요. 크루저 모델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시장에서 이렇게 큰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몇 년 생산되다가 이렇게 단종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아주 야심차게, 그때는 엔진도 기존의 걸 같이 사용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해당 R18에만 이 엔진은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엔진과 바이크 모델이 지금 현재 1대1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엔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형 브랜드에서 나온 후발주자인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시장에 선보였죠. 차후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뜬금포는 아니고 우리가 크루저를 만들면 이렇게 만든다, 뭔가 이렇게 자신있게 한번 시장에 내놓은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이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해당 모델은 R의 이름을 계승하는 R5라고 해서 박스 엔진으로 된 500cc 바이크가 1936년에 데뷔를 하죠. 1950년대까지 생산된 거로 아는데, 이 바이크가 어떤 모델이었냐면은 BMW에서 그 전에 나왔던 모델들은 기어를 손으로 넣었어요. 손으로, 자동차처럼. 이 R5부터 발로 변속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4단 미션이었고 한 20 몇 마력 나왔다고 하는데, 500cc에 20 몇 마력이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보면 뭐 터무니없이 낮은 출력이죠. 근데 이제 당시에는 굉장히 고출력이었다고 해요. 현대적인 구성, 뭐 서스펜션이라든지 차체 구성이 굉장히 이제 현대식이어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매우 고성능 바이크였죠. R5랑 R18을 비교해서 보여드릴 텐데, 그거 보시면은 진짜 비슷해요. 의도적으로 BMW에서 R5의 헤리티지를 현재 R18에 주입시키면서 우리가 할리를 따라한 게 아니야, 전통적인 미국 크루저를 따라한 게 아니야, 우리는 원래 우리 역사 안에 그런 모델이 있었어, 그런 식으로 헤리티지를 부여하는. 그리고 이제 R18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당시 1930년대 나온 바이크에 상수가 있어가지고 R18을 구입하시는 분은 없겠죠. 솔직히 내가 그때 당시에는 R5를 너무 사고 싶었지만 보릿고개 시절이고 내가 너무 뭐 힘들어서 그때 R5를 못 샀으니까 내가 지금 돈 많이 버니까 R18을 사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R18을 사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 현재의 이 R18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이러한 히스토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몇십 년 동안 BMW의 역사를 같이 구입을 하는,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BMW의 마케팅적으로. 지금 이미 디자인 큐를 보더라도 상당히 비슷한 형식을 취하고 있고 완전 구식이고 완전 최첨단이지만 바이크를 모르는 사람한테 짠 하고 보여줬을 때는 구분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에드거 하인리라고 BMW 바이크 디자인 총괄인데, 이제 그 사람도 R5를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모델이라고 해요. 자기들이 지금 현재 BMW 라인업에서 기존에 없던 세그먼트를 출시한 건 맞지만 우리 역사 안에 없던 모델은 아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것도 만들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 걸 보더라도 할리를 겨냥했다, 단순히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 시장이 크고 그 시장까지도 BMW가 가져가면 좋으니까 그쪽을 노린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표면적으로 할리를 겨냥하지 않고 영리한 방식으로 할리를 우회하면서 자기들의 역사까지 모델에 주입시키는,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제 소비자들도 이 바이크를 구입하면은 오너에게 주어지는 선물 중에 책이 있어요. 책이. 거기 보면은 역사를 강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오너한테 알려주는 거죠. 너는 지금 이 정도로 대단한 물건을 타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두 번째 주제는 엔진입니다. 엔진. 보면은 이 오토바이가 여자들 중에서도 유독 신체 부위가 부각되면은 뭐 눈, 코, 입, 뭐 팔다리 정상적으로 다 달려 있어도 거기만 보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얘도 엔진만 보여요. 엔진만. 엔진의 존재감이 그만큼 거대하다는 이야기인데, BMW R18은 아주 이례적으로 바이크가 먼저 데뷔한 게 아니고 엔진이 먼저 시장에 데뷔를 했었어요. 커스텀 빌더들한테 너네들 상상력으로 탈 것을 한번 만들어 봐, 이런 식으로 해서 엔진을 먼저 제공을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BMW에서 해당 엔진에 대해서 부여한 의미가 각별해요. BMW에서 이 R 엔진은 가장 고성능의 엔진은 아닐지언정 가장 상징적인 엔진은 맞는 거죠. 자동차든 바이크든 탈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단 박스 엔진 하면은 심장이 두근거리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바루도 있고 포르쉐도 있고 BMW도 있고, 그들이 추구하는 고성능의 방향이 조금 다른데 설득력 있게 고성능을 어필하고 있는 세 개의 브랜드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엔진도 마찬가지로 BMW에서 만든 엔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사실 이제 BMW는 효율, 합리 이런 거에 대표 주자거든요. 고성능을 추구하더라도 타당한 그런 방식으로 소비자들한테 제안을 하는 대표적 브랜드인데, 그래서 이제 고리타분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가끔 듣는 그 정도의 바이크인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푸시로드가
가 노출돼 있고, 그리고 1800cc 또 공랭 이런 거는 유로 5 시대인데 엔진이 컴팩트해지고 환경을 강조하고 이런 시대에 개발비를 엄청나게 들여서 이런 대백이랑 그 내연기관을 만든다?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엔진을 만들어서 여러 모델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딱 보면은 이 차체 형식이 아니면 사실 이 엔진을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 BMW에서는 없어요. 그럼 이 독자 모델의 이 독자 엔진인데 이렇게 효율을 강조하는 메이커가 이렇게 과감하게 엔진을 개발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저는 되게 놀랍고, 이 엔진이 주는 비주얼에서 오는 충격, 이미 할리를 넘어서요. 앉아서 타고 있을 때 보여지는 것도 엄청나고 밖에서 바라봤을 때 보여지는 것도 엄청나요. 지나가고 있으면은 특히 이제 중년 남성분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보이셨는데 딱 봐도 되게 멋있어 보이나 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엔진이 차지하는 어떤 박력, 존재감, 이게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이 엔진 때문에 다양한 상황들이 생깁니다. 바이크는 스네칭을 하면 왼쪽으로 비웃들거든요. 왼쪽으로 상당히 이 동작이 강력해가지고 처음에 이 바이크를 접하시는 분들은 좀 시동을 걸거나 아니면 스네칭을 하거나 할 때 되게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이제 토크 리액션이라고 하는데 그 현상이 상당히 강력해요. 그래서 이제 레브 매칭을 할 때도 RPM을 고의적으로 과장해서 띄우시면은 순간적으로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그 부분도 생각하시면서. 근데 이 바이크를 즐기는 되게 큰 재미 중 하나예요. 그 토크 리액션이. 이 엄청난 엔진을 내 이 오른 손목으로 지금 컨트롤하고 있다. 자본주의에 내가 엄청 큰 어떤 그런 힘을 가지게 되는 뭔가 그런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게. 그리고 엔진이 지금 이렇게 옆으로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는 이 영업소에서 말씀하시기를 할리 타는 사람들이 그렇게 온대요. 발을 못 뻗고 타니까 이게 좀 별로다. 사실 발을 못 뻗고 탄다고 뭐 말해가지고 그분이 뭐 키가 한 190이 되고 2m가 되고 이런 분들은 많이 없을 거잖아. 우리나라에서 보통의 일반적인 신체 구조상 굳이 그렇게 뻗고 타시려고 하면 그냥 할리 타세요. 할리. 지금 이 바이크 무게가 한 345kg인가 뭐 그 정도 나간다고 하는데 미드 컨트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엔진 형식도 조금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해서 굉장히 가볍게 움직여요. 이 바이크인데 만약에 포워드 컨트롤이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조작할 때는 사실 불리함이 있어요. 미국처럼 하루 종일 직선이다 이런 데는 뭐 그냥 포워드로 쭉 뻗고 이렇게 타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바이크를 적극적으로 조작해야 되는 상황이 많을 때는 확실히 미드 컨트롤이 장점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 한겨울이잖아요. 근데 추울 때 타봤는데 이 바이크는 발이 시렵지가 않아요. 최고네요. 1800cc 핫팩이야. 최고다. 엄청난 장점이죠.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에서. 엔진 이야기가 좀 긴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제가 밖에서 들으면 배기음이 상당히 꽤 들리는데 내가 올라타서 주행 중에 듣잖아요. 그럼 배기음이 거의 안 들려. 사실 그 바이크를 타는 재미에 배기음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배기음이 안 들리다 보니까 뭔가 좀 맹맹한데 그 자리를 엔진음이 채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는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요. 부다다다 우당탕탕 이런 게 아니고 윙윙 이런 소리인데 이게 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시는 분들이 애프터 파츠나 그런 걸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소음 기준이나 이런 걸 충족을 해야겠죠. 내가 즐기지 못할 배기음 치고는 음색이 너무 좋거든요. 음색은 좋은데 음량이 안 좋아. 노래를 잘 부르는데 성량이 좀 부족해. 그 부분만 조금 어떻게 커버가 돼도 이 오토바이를 즐기는 재미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존재감 있는 엔진, 그 엔진에서 뽑아져 나온 출력 4초대 제로백 이 정도면은 엔진의 어떤 퍼포먼스는 충분히 그걸로 검증이 된다, 그렇게 봅니다. OHV이고 공랭식이고 뭐 이렇게 전부 다 감안했을 때요. 이게 락 앤 롤 그리고 레인 모드 뭐 이렇게 세 가지 있어요. 오늘은 내가 좀 뭔가 일을 한번 쳐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락으로 달리시면 됩니다. 소리도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롤은 1단, 2단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저항이 막 그렇게 크지 않아요. 시내 주행이라든지 이 바이크의 출력이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은 롤 모드로 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인 모드는 당연히 이제 뭐 비 올 때 쓰라고 해놓은 거니까. 레인 모드는 확실히 스로틀 반응도 느리고 뭐 그러니까는 빗길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엔진 모드별 특성은 뭐 이 정도. 엔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엔진 이야기가 길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 이 바이크는 엔진이 굉장히 핵심이기 때문에 좀 길게 드렸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 바이크가 엔진이 먼저 데뷔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확하게 처음 이런 모델을 BMW에서 출시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게 사실은 2016년에 콩코르스 델라간차라고 모토쇼 거기에서 유니크 커스텀 모터사이클인가? 그런 커스텀 빌더에서 R5 오마주라는
R5라는 모델을 선보이죠. R5를 베이스로 만든 건데 지금 현재 이 모델과 굉장히 흡사해요. 근데 그 바이크도 그때 당시에 보고 와 그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진짜 멋있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실제로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피드백을 모토라드에다가 많이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제품이 준비할 수 있었던 그거를 2016년에 좀 간을 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8년 요코하마 핫로드 커스텀 쇼에서 BMW에서 R18 동랭식 1800cc 엔진을 처음 공개를 하죠. 야 봐라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어 하고 엔진을 짠 하고 공개한 게 아니고 커스텀 웍스 존이라고 일본의 되게 유명한 커스텀 빌더예요. 근데 거기에서 디파티드라는 바이크로 내놨는데 BMW에 미공개된 엔진이 실려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거기에서 보고 엄청 충격을 받죠. 와 BMW에서 저런 엔진이? 기존에 못 보던 엔진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실제 양산이 되냐 마냐 2000cc로 나오냐 1800cc로 나오냐 뭐 이런 뭐 왕래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같은 해에 미국에서 텍사스에서 하는 무슨 모토쇼라고 알고 있는데 버드케이지라는 모델로 R18이 또 잠깐 또 한번 비춰지죠. 버드케이지는 쇠창살 같은 거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느낌의 바이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걔도 엔진의 존재감이 굉장히 또 부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실제 존재는 없는데 엔진은 계속 모터사이클 매니아들한테 노출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마지막 2019년 콩코르스 델레간 차에서 그때 R5 오마주로 만들었던 그 스웨덴의 유니크 커스텀 빌더에서 드디어 컨셉 R18이라고 양산형에 매우 가까운 바이크를 내놓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보여지는 R18과 좀 다른 점은 머플러가 슬래시 컷백 스타일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짧게 빠져있는 그런 스타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드라이브 샤프트가 엄청나게 강조될 수 있는 지금 사실 이 R18은 뒤에 이제 피시테일 머플러가 되게 거대하게 달려있어가지고 드라이브 샤프트의 존재감이 그걸 가리거든요. 디자인적으로도 좀 아쉬워요. 그 부분이 약간 바버 스타일의 싱글 시트였는데 이렇게 세퍼레이트 타입으로 그 싱글 시트도 멋있었고 그리고 핸더도 차대에 물려있는 게 아니고 스윙암에 물려있는 방식 타이어에 타이트하게 붙어있는 방식의 핸더여가지고 근데 지금 시트나 그 핸더는 다 모토라드에서 커스텀 파츠로 제공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R18을 구입하셔도 충분히 그런 거는 파츠 적용으로 그때 당시 컨셉 R18처럼 꾸밀 수가 있어요. 꾸며서 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주행 바이크 중량이 이제 345kg로 나오는데 내가 그래서 맞아 345kg를 체감한 적이 있지. 어저께 넘길 뻔 봤어요. 넘길 뻔. 아니 이게 너무 가볍게 움직이니까 그때 그 무게를 체감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발을 탁 내리고 멈추려고 이제 정지를 하는데 그때 이제 왈칵 쏟아지니까 345kg 맞구나. 큰일을 제가 치를 뻔. 계획에도 없던 인수를. 이 바이크의 주행감은 다분히 뭔가 박스스럽고 BMW스럽습니다. 특히 이제 서스펜션의 작동감이 진짜 어떤 차체 구성? 그거를 이렇게 움직인다고? 싶을 정도로 내가 어저께 일부러 방지턱이나 이런 걸 좀 넘어봤거든? 근데 리바운드 하는 게 엄청나. 와 여기에다가도 무슨 마법을 부려놨구나. 결국 서스펜션은 타이어를 땅에다가 눌러놓는 시간 길게 가져가면 길게 가져갈수록 좋은 서스펜션인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덤으로 사람한테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해주면 좋은 서스펜션인데 되게 절묘하게 승차감도 괜찮은데 충격에도 되게 허둥거림이 없이 빠른 속도로 자세를 추스려줍니다. 그런 거 보면서 이게 물건은 물건이다. 진짜 잘 만들긴 했다. 할리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좀 허둥거리죠. 그런 부분에서 모성애 같은 걸 느껴요. 뭔가 내가 좀 적극적으로 모션을 취해줘야지 일이 봐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할리가 또 밉상인데 막 싫지 않은가? 전라도 사투리에 약간 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긴 있다 말고는 그게 좀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가볍게 이제 슬라럼을 해봤는데 바이크가 진짜 물론 스포츠 바이크 같이 막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건 아닌데요. 크기나 이 무게, 차체 형식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라이더의 의도에 굉장히 쉽게 따라와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되게 큰 바이크를 타고 있는데 작은 바이크를 타고 있는 것처럼 조작이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엔진 이야기 할 때 말씀드렸던 미드 컨트롤이라든지 그리고 이 박스 엔진의 어떤 형식, 물리적 특성 그리고 BMW의 어떤 세팅 노하우 모든 것들이 합쳐지면서 그런 주행 특성을 만들어내겠죠. 그런 언급을 하고 싶진 않은데 이게 어쩔 수 없이 할리랑 비교하면은 소수 정도 위에 있어요. 확실히 그 부분은. 문제는 세일즈 포인트가 크루저 장르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과연 고성능으로 선택하는 비중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서 좀 선택이 나뉘겠죠. 이 바이크는 디자인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바이크에 가지고 있는 역사 그리고 모터사이클로서의 어떤 완성도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를 함께 좀 소비를 하게 될 거고 할리는 좀 다른 포지션에 있다. 저는 뭐 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다섯 번째 주제인 디자인. 지금 현재 BMW에서 판매하고 있는 바이크 중에서 가장 잘생긴 바이크가 이 R18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인스타그램에 이걸 이제 타고 있는 사진을 올렸는데 댓글로 많은 분들이 바이크 이쁘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쁜 바이크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이크가 차체 곳곳에서 기존의 BMW
BMW가 하지 않던 방식으로 고급감을 추구했어요. 무게 감량 이런 거는 뭐 1도 신경 안 쓰고 크롬 파츠들 그리고 페인팅 품질, 코치 라인 이걸 뭐 붓으로 이렇게 그린다고 해요. 붓으로. 저도 지금 이 코치 라인이 들어가 있는 자켓을 입고 있는데 자켓에 있는 이 라인 R18 이 탱크에 그려져 있는 이 라인 뭐 이런 게 사실 BMW 로드스터에서 되게 상징적인 디테일이거든요. 이거를 장인이 붓으로 이렇게 그린다고 하니까 엄청나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이 BMW 램블럼에도 조그만 볼트로 이렇게 처리돼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도 무게 이런 거는 개나 줘버려. 우리는 무게가 늘더라도 오리지널을 만들어야겠어 그런 느낌이거든요. 현대적 소재, 기술 그런 거를 다른 쪽에서 보여주고 실제 사람이 손이 닿는 쪽에서는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바이크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진짜 아름답고 퍼스트 에디션인데요. 제가 봤을 때 퍼스트 에디션이 훨씬 이뻐요. 이 모델을 사시는 게 오히려 돈을 아끼는 방법이지 않나. 보면 완전히 뭐 고급감이 달라요. 이 바이크에서 유일하게 못생긴 부분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 머플러? 머플러. 아니 머플러는 와 어디 노량진 수상시장에서 광어를 붙여놔도 보통 우리가 피쉬 테일 머플러라고 하잖아. 그거는 머플러가 이렇게 쭉 빠지고 끝부분이 물고기 꼬리 지느러미처럼 생겼다 그래서 피쉬 테일이라고 쓰는데 이거는 그냥 물고기 자체를 꽂아놓은 것 같은 그런 형태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샤프트가 진짜 아름다워. 저건 크롬이 아니야. 누런기가 좀 있어. 니켈? 황동? 뭐 이런 쪽일까? 아무튼 근데 확실히 이뻐 지금. 저기 작동될 때 되게 아름답거든요. 막 반짝반짝하면서. 근데 이제 머플러가 저걸 좀 가려. 저는 그게 좀 아쉬워요. 이 바이크들은 RSD라든지 머스탱 시트라든지 반센 하인스 딱 이름만 들어보면 우리가 할리 그걸로 유명한 회사들이잖아. RSD는 뭐 알라인 TD 파츠들도 꽤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애프터 파츠 회사들에서 R18 커스텀 파츠를 개발을 했다는 거지. 실제로 이제 모토라드에 순정 액세서리처럼 해가지고 장착할 수 있고 시트라든지 뭐 다른 액세서리들이 막 나와 있었는데 크루즈 바이크를 즐기는 요소 중에서 커스텀은 되게 큰 요소를 차지하잖아요. 저도 뭐 할리 탈 때 이것저것 막 많이 바꿨었는데 그 바꾸는 재미가 엄청나요. 이 오토바이를 파는 거는 베이스를 파는 거고 완성은 너가 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이건 베이스도 너무 훌륭해가지고 머플러 빼고 사실 손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손을 댄다고 하면 이미 이제 BMW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커스텀 파츠들이 있으니까 그쪽 고려해서 기호에 맞게 짭파구리처럼 잘 섞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총평 드디어 총평이네. 사실 이게 BMW에서 나오긴 했지만은 너무 BMW가 기존의 어떤 시장에 어필하던 색깔이 아니어가지고 너무 노골적으로 할리를 의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있죠. 실제로 할리 타시는 분들이 BMW 매장 와서 관심을 많이 보이신다고 하고 너는 이게 라이벌이 뭔 것 같아? 저는 어제 시승을 하기 전까지는 할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는 정확한 라이벌이 없는 것 같아요. 나도 약간 그렇긴 해. 뭔가 이 독자 모델로서 그냥 새로운 카테고리로 봐야 되지 않을까? 굳이 라이벌을 설정한다고 하면은 할리의 펜 아메리카.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할리랑 BMW가 서로 총질을 한 거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싸움을 하고 있냐면 내가 잘하는 방식으로 쟤한테 싸움을 거는 게 아니고 네가 잘하는 방식으로 내가 싸움을 거는 거지. 할리는 어드벤처로 BMW를 노리고 BMW는 할리가 제일 잘하는 크루저로 할리를 노리고 그러니까 세그먼트는 다르지만 이렇게 보면은 완벽한 대립 관계인 거거든. 너의 텃밭에 내가 도전을 해보겠어. 오히려 지금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바이크의 매력은 할리와 얘는 완전히 달라요. 승산을 보면은 누가 이길 것 같아? 쉽게 말해서 펜 아메리카가 많이 팔릴 것 같아? R18이 많이 팔릴 것 같아? 저는 R18이요. 내 생각에도 그래. 사람들 그러잖아. 디자인으로 보고만 하면 할리 속테일이랑 똑같네 어쩌네 막 이러잖아. 사실 속테일이 경쟁 상대가 아니라니까. 할리의 펜 아메리카가 경쟁 상대. 바이크의 형식은 완전 다르지만 상대의 장기를 가지고 시장에 되게 공격적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 고급 바이크 시장에서 최대 브랜드들 두 개. 이거는 관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봐도 되게 재밌잖아요. 이게 제일 재밌는 구경이 불구경, 쌈구경. 옛날에 거의 효도르랑 크로캅 정도야. 근데 효도르는 입식 타격만 해야 되고 크로캅은 그래플링만 해야 돼. 거의 지금 그 상황이야. 재밌잖아. 굳이 이거를 안 타더라도 이런 배경이나 이런 스토리를 알고 보면은 이거 되게 재밌는 요소라고 생각해요. 시승할 때 느낌은 최대한 객관적인 언급을 해야 돼서 조금 자제했는데 감상평을 좀 하자면은 얘의 주행 감각이 매사에 정중하고 논리적으로 움직여. 근데 우리가 이 장르에 기대하는 게 정중함과 논리냐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사실 할리는 그 부분에서 정중함의 반대, 논리적임의 반대로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브랜드거든. 제가 이제 운동을 가르치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감정 노동이나 지적 노동하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평상시 몸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와서 몸을 격렬하게 사용하면서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반대쪽을 사용함으로써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끌어올리는 건데 감정 노동을 하고 지적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약간의 반사회적이고 소문이 없는 소리를 해도 잠깐 즐기는 거라면 오히려 그쪽에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닌가? 잠깐의 어떤 일탈? 그런다고 하면은 얘는 그런 부분에서 틀 안에 갇혀있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할리는 틀 안에는 있는데 계속 그 틀의 경계를 막 건드리는 느낌이야. 뭔가 그런 감정 노동, 지적 노동 이런 걸 하는 사람이라면은
나는 그쪽이 조금 더 설득력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런 부분은 애프터 파츠 회사들이 좀 나온다고 하니까 보완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얘의 기본적인 거동이나 움직임 같은 경우는 그 한계치가 높아가지고 할리는 한계치가 낮거든. 쉽게 한계를 경험을 해. 아 이거 잘못될 수도 있겠는데 스릴 이런 거를 낮은 속도에서 느끼게 해준다면은 얘는 그 부분이 높아. 안정적이야 진짜. 속도가 붙어도 되게 안정적이고 얘를 컨트롤하고 있는 건지 그냥 나는 올라타 있고 얘가 그냥 막 지갈길을 가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아주 철학적인데 지금 할리를 꽤 오래 탔고 지금 이제 이 바이크를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억지로 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너무 완벽한데 제가 느껴지는 감정을 이 정도로밖에 전달이 안 돼요. 저는 그 부분이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일단 나는 성공은 할 것 같아. 이미 뭐 물량이 없을 정도라고 하니까 이쁘고 경쟁력이 있고 이런 바이크인 거는 충분히 맞고요. 맞는데 다른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굳이 할리랑 비교할 필요는 없다. BMW에서도 자기들의 정통성, 역사들을 이야기하면서 당시에는 뭐 카울 있는 오토바이가 어디서 다 뭐 라이트 하나에 뭐 이렇게 뭐 스포크 휠에 뭐 이렇게 생겼지. 그러니까 뭐 비슷하게 생긴 거죠. 우리가 이야기를 길게 했지만 결국은 말초적인 감각이 있냐 없냐, 노골적인 게 있냐 없냐 좀 그런 부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는 사회를 살면서 격식이나 체면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는 그런 노골적인 것, 말초적인 게 해방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좀 있거든. 할리나 아메리칸 크루저들은 그쪽에 강점이 있는 거고 이거는 크루저라는 외형을 취하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 되게 사회적이고 어떤 정중한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감성이라고 하면은 효율적인 거에서 감성을 느끼진 않잖아. 비효율적인 거에서 감성을 느끼잖아. 쉽게 말해서 감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돈 주고 하자 있는 물건을 샀어. 근데 그 소비를 정당화시킬 때 사용하는 단어야. 이게 내가 생각하는 BMW에서 말하는 감성, 그거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바이크야. R90도 내가 오래 탔었고 R1150GS도 내가 탔었고 그럼 나는 공랭 박스를 경험해보는 세 번째 모델인데 그 중에서는 제일 재밌는데 여전히 BMW야. 비효율에서 BMW가 표현할 수 있는 끝. 그럼에도 할리와는 표현 방식이 완전 달라. 굳이 할리 타시는 분들도 경험은 해보시길 저는 추천을 하는데 막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여전히 할리는 매력적인 바이크인 거고 근데 이 바이크도 상당히 매력적인 바이크예요. 그 부분은 본인 기호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BMW R18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이틀 동안 해당 바이크를 주행하면서 이제 촬영을 했는데 다행히 12월에 촬영하는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편하게 촬영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겨울인데 혹시 타실 일 있으면 안전하게 주행하시고 이 R18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나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도 제가 경험해본 것 안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즐거운 영상, 재밌는 영상,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더스티노 후진 찡 찡찡 후진 진짜 병맛 같아. 아니 후진되는 바이크라니. 난 태어나 처음 타봤어. 이거 사시면 후진 기어로 하실 것 같아요. 아 절대 안 쓸 것 같아 후진은.